예, 벌써 12월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준 일 하나를 꼽으라 하면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꼽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요, 노벨상이 발표되던 그날 러시아에서는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친 수상자는 우리나라 출신의 젊은 재미교포 작가 김주혜 씨였습니다. 김주혜 작가는 말합니다. 어릴 적부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외할아버지가 김구 선생 옆에서 독립운동을 돕던 분이다. 그게 오늘날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됐다는 겁니다. 궁금해지죠? 오늘 화제 인터뷰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을 쓴 작가 김주혜 씨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상 후에 지금 한국에 잠시 방문을 하신 거죠? 독자분들 만나러? 네, 맞습니다. 예. 수상작인 작은 땅의 야수들은 영어로 쓰여졌고 그게 14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된 건데 그 가운데 러시아에서 쓴 작품이 큰 상을 받게 된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제가 본래 개인적으로 레오 톨스토이의 문학적 그리고 인도주의적 가르침을 깊이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었는데 예. 그 상 자체도 그렇지만 한국 독자분들 그리고 세계 독자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사랑 때문에 더욱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독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너무나도 뜨거웠어요. 네. 아니, 저도 들으면서 너무 같이 뭉클했던 게 뭐냐면 그 톨스토이 문학상 후보들 중에 과거에 노벨상 수상했던 작가도 네, 계세요. 올가 토칼축. 맞아요. 그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87년생 네, 맞습니다. 젊은 작가가 그것도 장편 소설 첫 데뷔작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로 수상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제가 기분이 좋은지. 저도 사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시나리오였는데 사실 지금 쟁쟁한 다른 후보분들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이번에 모스크바로 시상식을 위해서 가면서 예. 그 심사위원장 블라디미르 일리치 톨스토이님, 그러니까 리오 톨스토이의 고손자분,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심사위원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 말씀으로는 이 톨스토이 상은 다른 문학상과 다르게 정치적 배경이나 성별, 나이, 다른 수상 경력, 국적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이 작품 하나의 우수성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뽑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은 어떤 출판계의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책이 과연 앞으로 수십 년 뒤에 수백 년 뒤에도 읽혀질 미래의 명작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뽑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극찬이 저한테 굉장히 의미 힘이 돼. 깊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도 발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또 어떠셨어요? 그것도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시상식이 볼쇼이 극장에서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호텔에서 혼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화장하라고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 전화기가 울리면서 아나스타시아 톨스토이님이 블라디미르 일리치의 따님이세요. 근데 아나스타시아 톨스토이님이 예. 저한테 지금 이거 한강이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라고 그러면서 오늘은 정말 한국 문학의 쾌거의 날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저도 정말 더욱더 흥분에 그 도가니로 이제 빠져들었고 그 순간부터 시상식, 그리고 뭐 모스크바, 상페테르스부르크의 모든 사인회, 그리고 톨스토이 영지에서의 모든 경험이 아주 꿈과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날은 정말 K문학의 쾌거, K문학의 잔칫날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작가님 9살에 미국 가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민을 아예 가신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어 저희 집안 배경이 워낙 한국어를 무척 사랑하고 한국에 대한 자부심, 애국심이 강한 집이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한국어를 잃지 않는 거가 뭐 더 이상 뭐 여부가 의심의 여부가 없이 그거는 뭐 철칙이었는데요. 예. 물론 제 이름도 김주혜 이렇게 우주주자 지혜 해자를 고수한 것도 당연한 거고요. 아, 영어 이름을 안 쓰세요? 네,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늘 주혜라 그랬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한국 문화가 많이 유행을 하면서 예, 예. 한글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제가 이민을 갔을 당시에는 예. 주류 사회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예. 한인 사회에서 저와 나이 또래 사람들은 주로 1.5세들은 뭐 마이클, 케빈, 그렇죠. 애나 이런 이름들을 줘줬는데 예. 저는 그 우주의 지혜라는 뜻을 가진 제 이름이 너무나도 좋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에 취직할 때나 이런 때 예. 불리한 점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단 한 가지만 더하자면요. 예, 예. 그 제가 다른 1.5세, 2세 그리고 입양아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국어 잘하는 거에 대한 자랑, 뭐 제 이름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말을 하면 또 이 친구들의 게 조금 상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이 한국에 이 경청하시고 있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는 여러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한국인 입양아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 음식을 저보다 더 잘 만들고 김치도 더 잘 담그고 네.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저보다 더 잘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다. 아니 근데 주해 할 때 그 주자는 잘 발음을 할 텐데 해자가 히읗의 여이. 그렇죠. 요거 외국인들이 발음을 제가 어떻게 잘하냐면 저도 현정이라 현자 발음을 외국인들이 영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맞아요. 괜찮아요 생활하시기에?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은 주헤이 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정도면은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부모님들 의지거든요. 그렇죠. 9살에 간 어린이가 난 죽어도 한국말을 잊지 않겠어 이랬을기는 어렵고 결국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그건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네. 부모님한테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다 빚지고 다 어머니 아버지 덕택이라는 거를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책에도 있어요. 네, 어머니,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책을 여기 갖고 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근데 맨 앞에 어머니와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렇게 딱 앞장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부모님이 우리 김주혜 작가를 9살부터 미국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임을 잊지 않게 그리고 한국의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는 작가로 키워내셨는가 보니까 여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외할아버님께서 김구 선생을 옆에서 도우셨던 독립운동가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던 거예요. 외할아버님 얼굴도 보셨어요? 사진으로밖에 볼 수가 사진으로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 외할아버지 이야기도 물론 많이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한국의 독립운동과 역사와 예. 문화의 모든 것을 저한테 심어주신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예.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가장 생생한 추억 중에 하나가 예. 어머니가 매천 황현 선생님의 매천 야록을 두꺼운 책을 읽으시면서 막 눈물을 절절 흘리시는 그런 장면을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제가 저 한문으로 가득 찬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저한테 그 책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런 것을 어깨너머로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저런 정신, 저런 기계, 예. 저런 숭고함 이런 것에 대한 동경심이 커졌거든요. 매천 야록이요? 예.
와, 그건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읽을 일이 뭐 저 입시 공부할 때 아니면 그런 책을 미국의 땅에 있으면서 읽으면서 눈물 아, 예, 흘리셨. 그렇다. 아니요, 그거는 아마 한국에 살았을 때 겁니다. 근데 어, 매천야록이니 뭐니 이런 것도 예, 다 예. 미국에 갖고 갔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뭐 유홍준 교수님의 나의 문화유산 예, 답사기 예, 이거 다 이렇게 있고, 예. 그리고 또 김현 평론가 예. 선생님의 뭐 평론집도 한국 문학의 있고. 위상, 뭐 문학은 무엇인가.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한국 문화의 정수를 항상 저한테 어깨 너머로 보이게 하셔서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독립운동과 역사와 예. 문학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이 책, 배경이 이제 일제강점기인데요. 줄거리를 아주 그냥 짧게 소개하자면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오키라는 주인공의 일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린 오키가 기생이자 예인으로 자라나며 그 과정에서 겪는 무수한 사건들, 그 이야기를 담은 소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작가님? 그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한국적인 소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배경으로 한 한국적인 소설인데 요걸 미국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사실 제가 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을 때는 예. 한국 문학이 아직도 훨씬 덜 알려져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5년 말, 2016년 초니까 그게 벌써 9년쯤 전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독자분들한테 어필을 한다는 보장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출간이 되고 나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한국에 이런 독립의 역사가 있는지 몰랐다. 너무나도 뼈저리게 감동적이었다. 특히 3.1절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부분에서 울었다. 독립선언문 너무나도 아름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걸 이해를 해요. 그 어떤 예. 심리적인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감정이 이렇게 했구나. 뭐 기생으로 자라며 겪은 이런 게 다 이해가 되는데 미국인들한테는 그게 생소한 일일 텐데. 놀랍게도 그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그렇게 편지를 그렇군요. 보내시고 메시지를 보내시니까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저 전에 3.1 운동이나 독립선언문을 어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소설책이 이렇게 예.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 민족의 비폭력 운동을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점에서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쓴 소설이 미국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14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에 출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가 등장을 해요. 호랑이. 제목도 작은 땅의 야수줄. 이 영어로 한번 발음을 해주시겠어요, 작가님께서? Beasts of a Little Land. 예, beast 짐승이요. 네. of a little land. 네. 작은 땅의 야수들. 이 제목은 어떤 의미고 또 왜 호랑이를 어떤 중심 뭐라고 할까요? 사물로 등장시키셨을까요? 네, 중심 모티프죠. 예.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은 이 소설 안에 어떤 대목에서 따온 건데요. 어느 일본인 장교가 감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작은 땅에서 저렇게 용맹한 야수들이 번성할 수 있었는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이렇게 일본인 장교가 자기 스스로도 감탄을 하고 싶지 않지만 감탄을 하는 장면에서 따온 건데 예. 여기서 표면적으로는 물론 야수들이 한국 호랑이를 상징하지만 더 깊숙이는 한민족입니다. 제가 정말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백의 민족. 예. 그러나 불의에 맞서서는 절대로 꺾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는 그런 우리의 한민족의 혼 이런 것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호랑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호랑이 하면은 우리 지도 모양도 호랑이고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동물이고 이게 확 오는데 그게 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도 그 정서도 이해가 되던가요? 그런 것 같은데 한 가지 이 서양 독자분들은 예. 이 야수들이라는 단어가 저희처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어. 부정적인 의미라고 많이 생각해서 이 어. 책 제목을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의 진상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식민 시대를 겪으며 일그러진 인간의 잔인한 그런 아. 면모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아하. 저자인 저는 굉장히 한국적으로 또 예. 한국 독자분들이 해석하는 그대로 예. 이게 호랑이처럼 용맹한 우리 조상님들의 이런 그렇죠. 모습을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제가 이 책 앞에 독자분들께 드리는 말에서도 썼지만 네. 이 호랑이의 장면이 정말로 제가 서해령을 눈 덮인 공원을 어느 날 조깅을 하는데 진짜로 이 호랑이의 이미지가 환영인 것처럼 저의 머릿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곧바로 집필을 시작한 게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의 시초가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인터뷰마다 지난 4년간 너무나도 여러 번 반복해서 어쩌면 약간 기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지금도 생각을 깊이 해보면은 정말로 그때 느꼈던 것은 기적 같은 이미지였고 하하. 그 생생함은 아마 제가 이 책을 완성하고 이렇게 독자분들께 선사할 때까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도 호랑이를 마주치는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건 작가님이 그 공원에서 마주쳤던 호랑이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리신 걸까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인데 야. 예, 그래서 제가 이 호랑이를 문학적 모티프로 인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 책의 예. 수익금의 일부와 또 상금의 전액을 한국 호랑이와 표범 보전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톨스토이상 수상한 것도 이 DNA 연구를 확장시켜서 네. 생태계 통로를 확장시키는 사업에 네. 보냈고요. 또 아. 다른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한국범보전기금 네이버 웹사이트에 가셔서 마음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 문학상의 상금 전액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진짜. 아, 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기부하는 과정도 너무나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제가 지난 몇 년간 이런 사업에 기부를 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돈을 기부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든데 그만큼 인내심이 있게 한 단체에 오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면은 그에 대한 대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더 도울 수 있는지 그게 통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간 제가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예. 도우려고 한 노력의 대가로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그거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고 그게 야. 저를 굉장히 아침에 일어날 때 즐겁게 합니다. 아니, 기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차기작은 밤새들의 도시인데 지금 3주 전에 미국에서 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예, 예. City of Nightbirds. 근데 그 책은요.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던 소말리아 구제 사업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도 굉장히 같이 협력하는 단체를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만한 어떤 단체에 내가 이 그렇죠. 귀한 기부금을 낼 수 있을까를 그렇죠. 고르는 게. 일단 소말리아 같이 맞네요. 정말로 필요한 데는 내전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 일하고 있는 단체들 찾는 것 자체가 힘들고 그런 단체일수록 따로 모금이나 이런 것을 운동을 하는 부서가 없고 그냥 정말로 너무 힘겹게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제가 보낸다고 그래서 바로 답장이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됩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선 기부를 한다는데 뭐가 어렵다는 거지가 아니고 정말 이 귀한 돈을, 그게 몇 푼이 됐든 이 귀한 돈을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그곳을 찾는 게 어렵다. 그리고 네. 이렇게 꾸준히 기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인다는 말씀. 네. 이것도 참 좋은 이야기네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주혜 작가님도 그렇고 한강 작가님도 그렇고 왜 지금 세계가 K문학, 한국문학, 물론 김주혜 작가는 한국어가 아니지 영어로 이 소설을 쓰신 거고 한강 작가는 한국어로 쓴 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된 거고 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한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런 소설들이 왜 지금 주목을 받을까요? 뭐가 매력일까요? 제가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예. 되는 건요. 제가 영어로 원서를 쓴 거는 맞지만 예. 저는 스스로 저를 미국 작가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한국계 미국 작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엄연히 말해서 한국 작가인데 그게 제가 한국 소재를 예. 소설로 써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 문학의 정신을 계승하고 또 한국 작가로서의 어떤 책임을 제가 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문학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네. 그 감수성에 관한 겁니다. 그 영어로는 sensibility. sensibility. 예. 감수성인데 미국 사진 작가 중에 유명한 사람 수산 선택이라는 사람이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이 감수성이다. sensibility다. sensibility is the hardest thing to talk about.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 문학의 한국 문학의 감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어려워요. 근데 제가 왜 러시아 문학계에서 이 책이 관심을 끌었는지 이런 지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예. 이번 기회로. 예. 그랬는데 그 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이 뿌리 깊은 러시아 문학은 네. 결국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한 단어입니다. 그 단어는 영혼이에요. 그게 러시아어로는 두샤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뜻은 이게 뭐 도스토옙스키든 톨스토이든 뭐 고골이든 뭐 툴게네프든 어쨌든 깊숙한 곳에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인도주의적 정신, 깊은 영혼이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문학의 본질도 예. 영혼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도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문학의 예를 보면은 그런 뜨거운 감정, 그런 뜨거운 영혼 이런 게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문학 평론 같은 거를 봐도 예. 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점이 감동, 연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당연할 것 같지만 이게 세계 문학에 전체적으로 배포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철학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한국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 수 있는 그런 특수한 감동, 그런 감동의 깊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의 메마른 다른 곳에 사는 이 목마른 다른 독자들은 한국 문학을 접했을 때 더욱더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국인의 한이 우리 문학엔 담겨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넓혀보자면 그것이 바로 영혼? 저는요 한이라는 단어보다 정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 또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Korean spirituality, 한국의 영혼. 예, 그리고 그 한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저는 한국 문학의 본질은 트라우마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순화 과정이 있어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블라디미르 톨스토이 심사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게 요새 유행하는 트라우마 문학보다 작은 땅의 야수들을 읽으면은 그런 깊은 상처도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에는 결국 남는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톨스토이의 철학과 그 문학관이기도 하고 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은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좋네요. 우리 이제 한의 정서다 이 얘기를 하도 많이 어렸을 적부터 들었는데 그 한을 뛰어넘는 혼, 극복해가는 회복력 이런 것이 담겨 있고 그래서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소설이 더 빛난다. 지금 이거 최근에 벌어진 이야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지금 해야지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재외교포인 저로서는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도 최근에 그 계엄 사태 터졌던 거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너무나도 극박한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다시 민주주의를 금방 순식간에 되돌리고 이런 것을 보면은 예.
저희가 항상 그렇게 상처만 받고 고통만 받은 민족이 아니라 저희는 너무나도 강인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또 떠올립니다. 와, 그때 혹시 한국에 계셨어요? 그 일이 터졌을 때? 아니요, 그때는 런던에 있었을 땐가? 예. 예, 뭐 런던이든 뭐 다른 나라든 미국인가? 하여튼 다른 나라든 투어를 하고 있었는데 예. 한국 독자분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세계에 이런 상황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어리둥절해서 이제 메시지를 받고 네.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진짜 몸으로 장갑차를 막았다 막 이렇게 호소를 하셔서 저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또 그런 뒤에 금방금방 일이 제대로 돌아가서 네. 이런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회복력, 한국의 저력, 한국인의 혼이구나. 뭐 이런 생각. 네, 결국 그렇죠.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 현대화가 빨랑되고 초경쟁 사회고 그래서 부조리한 점이 많다 이래서 굉장히 실망하시고 있는 걸 알겠는데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아, 이런 그 단결성이. 우리 민족의 이 근성이랄까요? 이런 거는 근성 있습니다. 진짜 절박할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로 해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네. 또 재외교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인보다 더 진취적인 한국인. 러시아인과 똑같이 깊은 영혼을 갖고 있는 한국인. 그리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인한 게 한국 민족입니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까, 우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으로서 외국에 오래 사시면서 보다 객관적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계실 텐데, 네. 미국인 하면은 최고로 액티브하고 막 적극적이고 항상 뭐 원더풀 굿 이런 걸 외친 데 비해서 우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우린 항상 좀 너무 위축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희 월드컵 국가대표 축구팀을 봐도 지난번에도 마지막까지 꺾이지 않는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중꺾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뭐 세계 1위 팀, 세계 2위 팀 이런 팀이랑 겨뤄도 전혀 기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리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김주혜 작가님, 다음 작품은 어떤 건가요? 어떤 걸 기대하면 되나요? 예, 다음 작품은 City of Nightbirds, 밤새들의 도시라는 작품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출간이 되었으니까 원서 주문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국어 번역본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한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발레리나에 관한 소설인데요. 제가 예술가로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감정 그리고 배운 점들 이런 것들을 한 소설에 녹여넣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언젠가는 이런 소설을 좀 쓰고 싶다 하는 작가로서의 꿈이 있다면? 사실은요. 네. 제가 세 번째 책이 단편 모집인데 그 책이 내년 11월 25일 날 미국에서 출간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이자 세 번째 소설은 이미 머릿속에서 구상이 다 되어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앉아서 쓸 시간이 없어서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 이렇게 쓰고 싶은 소설이 있는데 뭐 먼 훗날의 이야기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저는 막 시간만 되면은 다 쓸 수가 있는데 왜 시간이 없지? 막 떠올라요, 그냥 이야기가? 그 작가들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네. 저는 단 한 번도 글이 막힌 적은 없습니다. 와. 시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홍보 활동으로 인해서 몸이 남아나질 않아서 그 집필을 못하는 적은 있어도 네.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거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장점은 물론 영감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에 있는데 예. 단점은 그렇게 순식간에 쓴 이런 원고를 제가 너무나도 심하게 교정하거나 다듬고 싶어 하질 않아서 이 출간까지 가는 과정은 어차피 계속 다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 작가분의
다음 작품은 뭐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굉장히 이분을 연구해 보고 싶어지는. 정말 매력적인 작가입니다. 김주혜 작가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과찬이고요. 김현정 아나운서님도 사실은 너무나도 말씀도 잘하시고 지적이시고 아름다우시고 그래서 저도 많은 영감을 받고 갑니다. 또 저를 통해서 영감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렇게 영광일 수가. 오늘 귀한 자리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정말 다음 작품, 그다음 작품, 김주혜 작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영감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저는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축하드리고요. 언제 돌아가세요? 모레요. 모레 돌아. 네, 모레 아침. 모레 출국하시는군요. 네. 그때까지 건강히. 예. 그리고 김현정 아나운서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의 작가 김주혜 작가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